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제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을 저희야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절을 뭐 할 일이 뭐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익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이 중요하다. 손절이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 손절이 중요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 손절이라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저희는 손절을 안 할 거니까 손절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손절이 그게 의미 없는데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손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난다는 얘기고 그 손실이 났으면 이 손실을 메꿔야죠. 메꾸려면은 어디서 수익을 내서 이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원금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매매해서 손절을 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수익을 가지고 손실을 메꾼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원금을 회복시키는 거죠. 원금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손실난 그 액수하고 아무튼 원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수익을 내야 그게 메꿔질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1억을 가지고 이게 원금이죠. 원금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냈다. 그러면 아무튼 50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거고 결국 현재 가격이 지금 얼마냐? 5% 손실이 났으니까 결국 그렇죠? 1억이 9,5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9,500만 원이. 그러면 1억이 이 얘기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5%가 손실이 났다. 5%가 마이너스 5%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게 1억이 결국 9,500만 원이 됐다. 9,500만 원. 그러니까 손실 날 때 손실폭은 마이너스 5%인데 이게 9,5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9,5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이때는 손실 날 때는 이게 원금이에요. 이게 원금. 이게 1억이 원금인데 여기서 이게 손실 난 이 상태에서 이게 1억이 되려면 이때는 이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이. 일단 500만 원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 아무튼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500만 원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고 내 계좌에서 아무튼 어떤 종목을 통해서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내가 손실 난 돈을 누가 벌어갔다는 얘기예요. 투자자 중에 누군가가 뭐 세력이 벌어갔든 아니면 개인이 벌어갔든 내가 손실 난 만큼 다른 투자자가 내 계좌에서 그만큼 벌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9,5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은 결국 몇 프로가 수익이 나야 되냐? 그러면 여기 5%가 수익 나면 되느냐? 5%가 수익 나면 그러니까 9,500만 원에 대해서 5% 수익 나면 1억이 되느냐? 1억이 안 된다는 거죠. 9,5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5%보다 큰 여기 계산해 보면 플러스 5.3%가 나야 된다. 5.3%가. 5.3%가. 그건 왜 그래요? 원금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1억보다 9,500만 원으로 원금이 바뀌었다. 왜? 500만 원만큼 손실돼서 그 500만 원이 내 계좌에, 내 계좌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원금이 1억이었는데 이제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원금이 9,5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9,500만 원에서 1억이 되려면 손실 난 만큼 5%가 수익 나면은 그게 1억인 원금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금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1억이 9,500만 원 1억 되려면은 5% 가지고 안 되고 5.3%가 나야 된다.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해 가신다. 지금 요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종목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해서 제가 그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고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계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 나기는 쉬운데, 손실은 조금밖에 안 난 것 같은데, 이것을 원금을 회복시키려면 손실 난 그 손실률보다, 그것보다 더 큰 수익률로 수익이 나야만 원금이 회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쌓이면 쌓일수록 원금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억에 대해서 마이너스 10%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손실이 났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가 손실이 났다. 마이너스 10%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가 난 것이 원금이 되려면 이게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이 된 것이 1억이 되려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 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났으니까 이게 원금이 되려면 플러스 10% 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원금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10% 가지고 10% 수익 나 가지고 원금 회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얼마가 나야 돼요? 이건 여기 보면 11.1%가 나야 된다. 플러스 11.1%. 11.1%. 그러니까 10%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나야 된다. 손실 난 폭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나야, 그래서 원금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면 원금 회복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실 나기는 쉬운데 원금 회복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게 원금 회복이 되려면 몇 프로가 수익이 나야 되냐? 플러스 25%가 나야 된다. 25%가. 그러니까 5%가 더 나야죠. 손실 난 것보다 5%가 더 나야. 그건 왜 그래요? 원금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원금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그 손실 난 것을 메꾸려면 수익률은 그 손실률보다 5%가 더 크게 나야 된다. 그러면 30%가 마이너스 났다. 30%. 마이너스 30%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원금 회복되려면은 이게 몇 프로가 나야 되냐? 42.8%가 나야 된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0%가 났다. 손실이 마이너스 40%가 났다. 그러면 이게 원금이 되려면 몇 프로가 수익이 나냐? 플러스 66.4, 66.6%가 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0%가 났다. 손실이 마이너스 50%가 났다. 그럼 이게 원금 회복이 되려면 몇 프로가 수익이 나야 되냐? 플러스 100%가 나야 된다. 플러스 100%가. 자, 그러면, 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을 제가 얘기했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손절을 본인들이 손절 기준을 정했으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손절 기준을 정했으면 이 손절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자, 근데 내가 손절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하다못해 수익은 못 나더라도 원금이라도 날 줄 알고, 원금이라도 될 줄 알고, 그것을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손절을 안 하고 해서 마이너스 20%까지 버티고, 그럼 혹시라도 원금이라도 될까 해서 또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30% 되고, 또 기다렸더니 더 멀어져서 마이너스 40% 되고, 더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50%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면, 그러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손절 기준을 이 기준을 내가 세우긴 했는데 이걸 내가 안 지켜서 이게 손절폭이 더 커졌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디서는 끊어야 되나, 어디서. 여기서는 끊어야 된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저희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내가 손절 기준을 정했는데 그 손절 기준대로 내가 안 지켜가지고 그 손절 폭이 더 커졌다. 2배, 3배, 4배, 이렇게 5배.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0%를 손절로 기준을 세웠었는데 그걸 안 지켜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이너스 50% 오면 내가 원금, 최소한도 원금을 찾으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오게 되면, 이건 문제가, 그렇죠. 큰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보시면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손절 기준을 놓쳤으면 최소한도 여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서는 이게 최후의 손절선이다. 최후의 손절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마이너스 50%에서라도 일단은 이렇게 현금화를 해야, 그래야 여기 반절이라도 남겨놔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마이너스 5에서 1억 가지고 마이너스 50% 손절을 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5천만 원이 손실 났고, 그러니까 여기 5천만 원이 손실 났죠. 5천만 원이 손실 났지만, 그렇죠. 5천만 원이 손실 났지만, 5천만 원이 손실이 났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5천만 원이, 그래도 5천만 원은 지켰다는 얘기죠. 5천만 원 지켰다. 5천만 원은 지켰다. 응? 그 여기에다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켜놨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라는 이 현금, 이게 제가 이제 중요한 현금. 그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5천만 원 남겨놨으면 이걸 그냥 또 막 급하게 또 원금 회복해야 된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자꾸 들어가서 손절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현금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튼 저희처럼 이렇게 개별주 포트폴리오로 가든, 응? 개별주 포트폴리오로 가든 아니면 저희가 했던 그런 그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을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만났을 때,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플러스 100% 이렇게 수익을 내면, 그러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죠. 원금 회복이 된다. 이렇게 5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걸 함부로 또 자꾸 매매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좋은 종목이 이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잘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럴 때 승부를 걸어서 이렇게 원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원금을 회복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2천 종목 중에 그냥 제가 늘 얘기하는, 그렇잖아요. 응? 어디서 좋다는 종목 쫓아다니다가 자꾸 손실을 더 키워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원금 회복을 하려면 현금을 최소한도, 본인들 원금을 최소한도 마이너스 50%에서는 끊어야 된다 얘기죠. 마이너스 50%에서는 끊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50%를 끊어서 50% 이렇게 지켜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원금 회복이 반드시 된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해서 아무튼 손실이 50% 나고 최소한도 50% 정도라도 이렇게 아무튼 지켜놔야
원금을 지켜놔야, 이렇게 원금을 이렇게 지켜놔야, 이렇게 원금을 지켜놔야, 이렇게 원금을 지켜놔야 다시 기회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원금을 50%라도 지켜놔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것은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표를 잘 이해를 해 놓으세요. 요거 보시면. 자, 근데 여기서 좀 멀어진다고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50%에서 안 끊고 여기서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60%가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60%가 됐다. 그렇게 되면 손실 금액이 6천만 원이고 이게 원금 회복이 되려면 몇 프로가 나야 되냐? 플러스 150%가 나야 된다. 150%가. 그러면 아까 100% 나는 것도 어려운데 150% 나는 것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플러스 100% 나는 것도 어려운데 150% 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되죠. 더 어려워지게.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0%가 났다. 마이너스 70%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0%가 되면 7천만 원의 손실이 나고 이게 원금이 되려면 몇 프로가 나냐? 233%가 나는 230%. 그럼 더 어려워지죠. 보시면. 여기서 80%가 났다. 마이너스 80%가 났다. 마이너스 80%가 났다. 그럼 이게 원금 회복이 되려면 몇 프로가 나냐? 여기서 400%가 나요. 400%가. 400%가 나야 된다. 400%가. 응? 자, 지금 아마 지금 그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여기 종목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을 하시다가 지금 시장이 막 지금 급락 나오고 시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알트코인들 상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80%, 90%막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음? 그러면 자, 지금 그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80%, 90%인 그 알트코인들을 지금 손절을 하면 그 알트코인들을 지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에서 손절을 하면 그 손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지금 알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지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다. 그 손절을 해야 그게 손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그렇죠. 의미 없어요. 손절해봐야. 지금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막 마이너스 80% 설령 그걸 들고 있다가 그 알트코인 상장 폐지를 든다고 해도 음?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80% 90% 상태에서 손절 아니 아무튼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설령 그 알트코인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지금 거기서 없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지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남아있는 게 많이 있다면 그게 상장 폐지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알트코인이 설령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뭐그 상장 폐지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지금 손절했을 때하고 손절해서 현금 들고 있을 때하고 그냥 손절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상장 폐지 됐을 때하고 그 결과가 뭐가 달라지냐는 얘기.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원금으로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90%가 됐다. 그 마이너스 90%가 됐다. 이게 점점 벌어지죠.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갈수록 점점 벌어지잖아요. 마이너스 90% 나오면 그 마이너스 9천만 원이 된 거고 반대로 가면 1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원금이 되려면 몇 프로가 수익이 나느냐?
900%가 수익이 난다. 900%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90%가 손실이 나면 그게 원금이 되려면 그게 지금 상태에서 몇 배가 올라가야 되냐? 거의 10배 올라가야 된다. 10배, 10배. 그 10배 올라가는 게 쉽냐는 얘기죠, 그게. 응? 자, 마이너스 90%가 되면은, 마이너스 90%가 되면, 이게 원금이 되려면, 이게 900%가 수익이 난다는 결국 여기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 손절을 해가지고 여기서 1,000만 원 들고 있다가 이 1,000만 원 가지고, 응? 원금을 찾는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여기 뭐 이런 데서 손절할 것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 손절할 것 같으면 이런 데서 손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50%에서 손절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죠. 지금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물론 이건 이제 저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가 뭐 개인적으로 하던 뭐그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하다가 어떤 뭐 우량주 같은 걸 들고 있다가 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7, 80% 이렇게 나 있다든지 아무튼 그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린 종목 말고요. 그건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가 그게 마이너스 7, 80%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막 60% 70% 80%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에 매입 단가를 낮춘다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0% 70% 80% 이런 상태에 이런 뭐 종목이 됐든 알트코인 됐든 아무튼 이런 종목이 됐든 이런 알트코인 됐든 여기에다가 매입 단가를 낮춘다고 어? 여기서 아무튼 분할 매수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을 여기다가 더 현금을 더 이 종목이나 이 알트코인에다 현금을 더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런 종목이 됐든 이런 알트코인 됐든 지금 상태가 이미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60% 70% 80%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걸 빨리 단가 낮춰서 빨리 빠져나온다고 여기다가 현금을 자꾸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그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그런 건데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여기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이런 경우가 시장이 막 급락이 나온다든지 폭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손절할 것 같으면,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이제 손절이 이게 중요한데, 특히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손절이 중요한데, 매매를 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에요, 손절. 이 표를 보면 손절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죠. 보면 그러니까 매매를 하신 분들한테 익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차피 손절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손절을 언제 했을 때 가장 좋았겠어요.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어차피 해야 될 손절이라면 언제? 언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이거 질문 이해 가세요? 이거? 어차피 해야 될 손절이라면 언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 이게 지나놓고 보면 언제?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손절을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손절을 누가? 손절이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손절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손절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왜? 손절을 안 하면 저기 아까 제가 표에서 설명드렸듯이 막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심하면 마이너스 90%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손절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다 싫은데 하는 거예요. 싫은데. 그러니까 손절하기가 싫으면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손절하기가 싫으면 매매를 하지 마시라. 그 나는 손절을 나는 아무튼 손절을 각오하고 온다. 손절을.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손절을 난 각오하고 온다. 단 어차피 할 손절이라면 처음에 기준으로 세웠던 그 손절을 100% 지켜야 된다. 100%. 그걸 안 지키면은 아까 같이 마이너스 60%, 70%, 80%, 90%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원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종목 투자에서 망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제가. 손절을 해야 될 때 어차피 해야 될 손절이라면 그것도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 타이밍은 뭐냐? 어차피 자기가 처음에 아무튼 매매를 시작할 때 그 종목을 매매를 시작할 때 내가 마이너스 5%에 손절할 건지 마이너스 10%에 손절할 건지 그걸 정했다면 그 손절을 내가 싫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싫어도. 왜? 그걸 안 지키면 제가 아까 표에서 쭉 설명해 드렸듯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가버리면 그때는 다시 되돌아올 길이 없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게 종목에서 아까 이제 알트코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에서 아무튼 이렇게 막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9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특히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70%, 80%, 9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력이 없다. 그 종목에는. 그러니까 개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이너스 막 80%, 90%막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야 뭐 매매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본인들 계좌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러면 이게 아무튼 현금을 더 넣어서 이게 매입 단가를 낮추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 이런 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에서 자꾸 원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내가 현금이 부족해서 여기 적은 돈이라도 자꾸 쪼개서 내가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이걸 한 번에 팔지 말고 그래서 한 10번에 나눠서 팔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오셔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해라.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해서 10번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10번 정도 분할 매도를 해서 이 분할 매도도 언제 하냐? 가능하면 분할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할 때는 항상 반등을 할 때 하시라. 반등. 반등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반등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이런 데가 반등인 거예요. 반등. 이런 게 반등.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오지 말고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이럴 때 오시라.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분할 매도를 반등할 때 분할 매도를 해서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면은 그래서 현금이 나오겠죠. 그럼 이 현금을 오히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조금씩이라도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가라.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자꾸 흐름이 안, 이미 이런 상태로 자꾸 간다는 얘기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게 흐름이 안 좋은 거죠. 흐름이 안 좋다. 안 좋다. 왜 흐름이 안 좋은 종목에다가 자꾸 현금이 있다고 그걸 자꾸 집어넣고 그 생각이야 좋지만 매수 단가를 낮춰서 빨리 빠져나오겠다.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 종목에 세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 생각으로만 거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자꾸 매입 단가를 낮춰봐야 응? 내가 매입 단가를 낮췄는데 그렇죠. 아니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현금을 더 넣어서 그 현금을 그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매수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매수 단가를 이렇게 낮춰놨는데 매수 단가를 낮췄는데 이게 세력이 없어서 그냥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어? 제자리에 있다. 내가 단가는 낮춰놨는데 단가를 낮춰놨으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자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놓은까지는 내가 좋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세력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에 세력이 이미 없다. 세력이 없는데 내가 단가만 낮춰놨다. 그 1년이 지나도 안 가고 2년이 지나도 안 가고 3년이 지나도 안 가고 그러더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게 흐름이 안 좋은 종목이죠. 그게 바로 흐름이 안 좋은 종목. 그게 그러니까 반대로 오셔야 된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니 왜 생겼냐. 결국 손절을 해야 되는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를 내가 아무튼 손절가로 했으면 여기서 손절하는 게 제일로 좋았고 이게 제일로 좋았고 그 손절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손절로 따지면 이게 내가 마이너스 10%를 손절 기준으로 세웠었다. 그러면 이때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았고 이게 가장 좋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버티다 어떻게 되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왔다. 그러면 마지노선이 여기 있다니 여기 최소한도 마이너스 50%에서는 끊고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놓쳤다. 마이너스 50%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겠지 했더니 마이너스 60%, 70%, 80% 간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현금을 더 넣으면 안 된다. 현금을 더 넣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을 분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해서 빠져나와서 조금씩이라도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가야, 그래야,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은 이렇게 하셔야 본인들 계좌가 계좌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방어를 해놓고
거기에 남아있는 현금,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잘 잡아서, 시장의 기회가 됐든 종목의 기회가 됐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손실 났던 그 손실들을 아무튼 메꿔야지, 그 손실을 내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손실이 메꿔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시장이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이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 며칠 있다가 제가 또 이제 또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계좌가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 그 계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당연히 그 계좌도 마이너스가 늘어났죠. 그 계좌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계좌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10% 정도 계좌가 늘어났어요. 보시면 제가 잠깐, 자, 그 수강생분들 계좌도 아마 마이너스가 아마 그 한 10% 정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한 10% 정도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불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건 그 아무튼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내 계좌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계좌가 그렇게 아무튼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는 것은 그냥 일주일이면 충분해, 일주일이. 근데 이제 계좌가 이렇게 플러스 10% 이렇게 늘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알고서 하셔야 돼, 알고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왜 손절이 중요한지, 저희한테 손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들 매매를 하다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종목들이 본인들 계좌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이게 있으신 분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이걸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지금 본인들 계좌에서 이미 그런 아무튼 상황이 만들어졌다. 본인들 종목이 됐던, 알트코인이 됐던, 뭐든 아무튼. 근데 아까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막 마이너스 막 80%, 90% 이렇게 나 있더라도 그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펀더멘탈만 있고 상장 폐지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90% 이렇게 나 있다고 해도 나중에 이게 상승장이 될 때까지 그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장 폐지면 안 되고, 또 펀더멘탈이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라면 나중에 잘하면 원금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알트코인들은 또 종목하고 달라서. 왜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나중에 아무튼 그런 것들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10배도 갈 수도 있고, 막, 그죠? 30배도 갈 수도 있고, 50배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7, 80%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 그럼 그 손절해봐야, 그래서 손절해서 현금화 해봐야 그 현금 가지고 아무튼 그 현금 가지고 종목 가지고 원금을 회복하든지,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 또 다른 알트코인 들어가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알트코인 상태에서 그냥 기다려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패턴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알트코인은 이제 그렇게 본인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알트코인들이 이제 좀 펀더멘탈이 있는, 무조건 알트코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갖춰진 알트코인 같으면 잘하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아무튼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즌이 왔을 때 그때에 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린 이제 종목,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을 본인들이
매매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어떤 종목들이 혹시라도 본인들 계좌에 있거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 표를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지금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서 이렇게 아무튼 애시당초 이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이제 본인들 계좌를 관리해 가시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본인들 계좌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계좌가 막 확 불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결국 본인들 계좌에서 봤을 때 자꾸 유리한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유리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놓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본인들 계좌가 그 나빠지는 쪽이 아니고 자꾸 계좌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대부분 개인들은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을 대면 될수록 계좌가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그 상태가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본인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더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자꾸 계좌를 이렇게 손을 대니까, 종목을 손을 대고 아무튼 그렇죠. 이 종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쪽보다 나빠지는 쪽으로, 이게 본인들 계좌가 자꾸 나빠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방향이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요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좌를 관리하시고, 그래 가능하면 그러니까 매매는 하지 마세요. 매매는 매매는 손절하기 싫잖아요, 손절.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 개별주들 기다리고 계시면 나중에 다 이렇게 때가 오잖아요, 나중에. 최소한도 원금 이상해서. 그죠? 이렇게 원금 회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때를 놓쳐버리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원금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드린 종목들은 시간 지나고 기다리면 그 최소한도 원금 이상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 바닥권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점권에 들어간 한 종목도 없고, 그 중간쯤 들어간 종목도 거의 없어요. 제가 들어간 종목은 거의 다 바닥권에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게 마이너스 상태로 간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 이게 종목의 영향보다는 시장이 더 크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 시장 좋든 나쁘든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한 6, 70%만 이렇게 넘어가도 원금 회복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좋다고 막 추천하는 이런 종목들 함부로 사서 계좌에 자꾸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 이거 자,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마셔라.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이렇게 잘 관리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시간 지나면서 계좌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계좌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듯이 본인들 계좌도 다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매매는 가급적 하지 마시라.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매매가 왜 어려운지를 제가 이 표를 보고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가 빠를 것 같지만 이렇게 손절 처리를 잘못해버리면 훨씬 더 나쁜 결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요즘 같은 시장하고 이런 게 겹쳐져 버리면 계좌가 마이너스 60%, 70%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종목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계좌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계좌로 봐도. 그 계좌도 여기처럼 막 마이너스 막 80%, 90%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 계좌가 원금 되려면 거의 막 8배, 9배 돼야 되는데, 음, 그거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이게 계좌가 막 마이너스 80%, 90% 돼버리면, 그 원금 되려면 거의 한 막 8배, 9배, 10배 돼야 되는데, 그 계좌가. 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 돼요, 원금 찾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좌가 막 마이너스 70%, 80%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7개월 만에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장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튼 관리 잘못하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7, 80%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러면 계좌가 마이너스 7, 80%면 여기 표에도 있잖아요, 보면은. 계좌가 보면은. 거의 막 아무튼 3배에서 막 5배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계좌가 3배에서 5배가 수익이 나려면은 종목도 아니고 계좌가 그렇잖아요. 막 3배, 5배 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계좌 2배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대선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3년간 해도 막 그 어려운 장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겨우겨우 2배 만드는데 보면 그걸 막 아무튼 계좌를 막 4배 만들고 5배 만들려고 10배는 우선 놔두고 5배, 10배만 만들려고 해도 계좌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계좌가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를. 그 매매도 하려면 손절을 확실히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손절하기가 싫으니까. 이절만 하고 싶지 누가 손절을 하고 싶겠어요. 매매하면서도. 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매매하고 아무튼 투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